예전에는 XRP에 좋은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규제가 해제됐다 이런 이야기였죠. 소송이 어떻게 됐다. 미국에서 어떤 법안이 논의된다. ETF가 승인될 수 있다. 계속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XRP를 둘러싼 돈의 성격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XRP 현물 ETF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고래들은 실제로 XRP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은행이 리플의 국제 결제 시스템을 실제 업무에 도입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기대하는 단계에서 조금씩 실사용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XRP 현물 ETF에는 미국 현지 시간 18일 하루 동안 580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82억 정도 되는데요. 누적 순유입액은 15억 1,800만 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숫자보다 조금씩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간단하죠. ETF가 있다는 것 자체는 XRP 가격을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ETF를 통해 실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비트와이즈 XRP ETF에 약 224만 달러가 들어왔고 그레이스케일 XRP 상품에도 194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규모라고 말하긴 당연히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ETF와 비교하면 또 여전히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XRP에 투자하기 위해서 거래소에서 직접 코인을 사지 않아도 되는 통로가 만들어졌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그 통로를 통해서 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건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물 ETF 전체 순자산은 현재 약 9억 4,100만 달러입니다. XRP 전체 시가총액과 비교하면 1.5%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가격이 왜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이지 않는지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ETF 자금이 들어오는 건 맞지만 아직 XRP 전체 시장을 끌고 갈 만큼 절대적인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누적 순유입액이 15억 달러인데 현재 순자산이 9억 달러대라는 것도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두 숫자는 같은 숫자가 아닙니다. 누적 순유입은 지금까지 ETF로 들어온 돈을 계속 더한 거고 순자산은 현재 ETF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시장 가치입니다. XRP 가격이 내려가면 ETF가 가지고 있는 XRP 가치도 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ETF에 돈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XRP 가격 하락의 힘까지 완전히 이길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8월 첫째 주 일주일 동안 대형 고래들이 추가로 확보한 물량이 3억 8천만 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XRP 레저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거래가 24시간 동안 38번 발생했습니다. 직전 수준과 비교하면 280% 증가한 건데요. 가격은 아직 강하지 않은데 고래들의 활동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거죠. 1일 활성 주소도 5만 개까지 올라오면서 두 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꽤 흥미롭습니다. 가격은 빠지는데 고래들이 같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아니라 일부 큰 고래들은 오히려 보유량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만 달러가 넘는 거래가 여러 번 발생했다고 해서 그 거래가 모두 XRP를 새로 매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거래소에 넣을 수도 있고 수탁기관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거래 건수만으로는 우리가 매수인지 매도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거래 건수보다 보유량의 변화인데요. 이번에는 별도의 온체인 자료에서 대형 고래들이 일주일 동안 3억 8천만 XRP 이상을 추가로 확보한 흐름이 함께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래의 거래가 많아졌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부 고래들의 실제 보유량도 같이 늘었다. 여기까지 봐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북은행이 리플과 손을 잡았다는 소식도 있죠. 리플 공식 발표에 따르면 전북은행은 국내 지역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리플 페이먼츠를 도입합니다. 국경 간 송금에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기존 국제 송금은 여러 은행을 중간에 거치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송금이 어디까지 처리됐는지 확인하기도 복잡합니다. 리플 페이먼츠는 이런 과정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처리해서 국경 간 자금 이동을 시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북은행은 이를 통해서 수출입 기업, IT 스타트업,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처럼 해외와 돈을 주고받는 고객들에게 더 빠른 국제 결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 우리 리플 투자자가 많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홀더가 많다는 것과 한국 금융기관이 리플의 기술을 실제 업무에 쓰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전북은행은 고객에게 코인을 팔겠다는 게 아니죠. 은행 내부의 국제결제 업무에 리플의 금융 인프라를 쓰겠다는 겁니다. 리플에게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하죠. 코인 홀더들이 리플을 좋아하는 것보다 실제로 돈을 보내야 하는 금융기관이 리플의 시스템을 선택해야 리플이 이야기해온 국제결제 사업의 실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에서도 올해 전북은행 하나만 움직인 건 아닙니다. 리플은 교보생명과는 국채를 블록체인에서 결제하는 방안을 협력하고 있고 K뱅크에는 기관용 디지털 자산 보관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결제, 보관,
토크나 리플이 한국 금융기관 안에서 서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은행이 리플 페이먼츠를 도입한다고 해서 전북은행이 XRP를 대량으로 매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수 있는데요. 현재 리플 페이먼츠는 XRP뿐만 아니라 리플의 RLUSD 그리고 현지 통화까지 여러 형태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리플의 공식 설명에도 보내는 돈을 XRP 같은 디지털 자산으로 바꿀 수도 있고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북은행 발표에서는 실제 결제 과정에서 XRP를 반드시 쓰겠다고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권 최초 도입 이 뉴스와 한국의 은행권이 XRP를 매수한다 이 두 문장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물론 리플 페이먼트 자체가 XRP와 RLUSD 같은 디지털 자산을 활용하는 결제 인프라고 리플은 공식적으로 XRP를 서로 다른 통화로 연결하는 중간 자산으로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플의 파트너인 비트소는 리플 페이먼츠에서 RLUSD와 XRP를 모두 결제 자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리플 페이먼츠를 쓰기 시작하면 XRP가 사용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넓어지는 건 맞습니다. 다만 통로가 생기는 것과 그 통로에서 실제 XRP가 많이 굴러다니는 건 또 다른 단계죠. 지금 XRP 홀더들이 원하는 건 결국 그 다음의 숫자입니다. 몇 개 은행이 도입했느냐 이것보다 실제 결제량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중에 XRP를 이용한 결제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리플이라는 회사의 성장과 XRP 가격 사이의 연결고리도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XRP 주변에서 나타나는 돈을 보면 재미있는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ETF로 들어오는 돈은 XRP 가격에 투자하려는 돈입니다. 고래들이 XRP를 사들이는 건 XRP 자체를 보유하려는 돈이죠. 전북은행이 리플 페이먼츠를 도입하는 건 XRP가 포함될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움직임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같은 시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금 XRP에서 가장 재미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 XRP에는 이야기가 먼저 나돌았습니다. 은행이 언젠가는 쓸 것이다. 기관이 언제 들어올 것이다. ETF가 언제쯤 승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ETF가 있고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고래들이 물량을 늘리고 은행은 리플의 결제 시스템을 실제로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의 소식들이 나오면 왜 XRP는 아직도 1달러 부근에서 힘겨워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요. ETF 순자산은 아직 XRP 전체 시가총액의 1.5%라고 말씀드렸죠. 전북은행의 결제 규모도 아직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실제 XRP를 결제 자산으로 얼마나 사용할지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3억 8천만 XRP를 사들인 고래도 있지만 시장의 모든 고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지금은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속도와 가격이 반응하는 속도가 다른 거죠. 시장은 이제 리플이 은행과 계약했다 정도로는 예전처럼 크게 흥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XRP가 필요해졌는지 보여달라는 거죠. 전북은행이 리플 페이먼츠를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기업 고객의 해외 결제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그때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하나 생깁니다. 거래량이 생기고 사용자가 생기고 결제의 경로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XRP가 실제 유동성 자산으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XRP에 필요한 건 새로운 파트너 이름 하나가 더 붙는 게 아니죠. 이미 파트너는 너무나 많습니다. ETF도 이미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올 길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길 위에서 실제 돈이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 변화가 아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ETF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고 온체인에서는 큰 고래들이 XRP를 늘리고 있고 한국에서는 실제 은행의 국제 결제 업무에 리플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아직 이 모든 것이 XRP의 가격 상승으로 바로 연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분명하죠. XRP는 더 이상 언젠가 금융기관이 사용할 수도 있는 코인 이라는 이야기만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실제 도입하기 시작했고 투자 상품으로서 실제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큰 고래의 움직임도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죠. 그 금융 시스템이 커질수록 XRP 자체가 정말 더 많이 필요해지는가? 그게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부터는 리플이라는 회사가 성장하는 것과 XRP라는 자산이 성장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가까운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안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뉴스 이야기들 그리고 하나의 재료들의 성격을 갈라보는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우리는 차트 앞에서는 더 막막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같은 약세장에 차트 공부를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차트의 정석이라는 도서고요. 한국 시장에 맞춰서 쓴 실전 교재고 1권과 2권, 2권 세트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있는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일리마켓의 마커스였습니다.